잘 안 해요. 그런데 마침 부부가 둘이 모인 적이 있어서 그 부부하고 내 부부하고. 근데 그쪽 부인도 이상하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친한 친구가 누구냐고 하면 저라고 한대요. 그런 친구들이 넷이 있어요, 제가. 자주 못 봐요. 제가 워낙 무심한 체질이라. 그런데 늘 생각하면 정겹고 뜻이 통하고 그 친구도 참 성실하고 열심히 살고 나하고 어떤 뜻이 비슷하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고 있으면 저는 그런 사람을 친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가끔 만나도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좋고 느낌이 좋고 참 허물없고 서로 도움되고 그런 느낌을 가지고 살아요. 저는 그게 저희 친구 사귀는 법인지 몰라도 좀 이상한 친구 사귐이죠. 그게 저는 좋다고 생각 안 하는데 저 나름대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사귄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 관계를. 여러분들도 사람을 사귀고 친구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기준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서 어떤 얻은 기준들을 가지고 사귈 사람과 길게 사귈 사람, 길게 못 사귈 사람 같은 것들을 판별할 때 그 사귐이 오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약간 옆으로 좀 샜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보죠. 그 다음에 편안하지 못하여야 바야흐로 올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오는 사람은 흉하다라는 것은 주로 요 구오라고 하는 양을 중심으로서 한 얘기입니다. 점을 볼 때 언제나 점을 치는 사람의 위치, 자기가 어떤 위치냐에 따라서 해석은 달라집니다. 여기에서는 이 괴는 전체적으로 구오가 여러 양들의 여러 음들의 도움을 받는 괴입니다. 아래 사람들이 이 중심인 양요를 돕고 따르는 모습이 나타나죠. 그러면 임금으로서 신하의 도움을 받는 게고 아랫사람들과 친하는 겁니다. 아랫사람이 위를 따르고. 그런데 보통 아랫사람들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냐? 편안치 않을 때라는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란 말이 있죠. 무소식이 희소식이다. 자기가 편하고 그러면은 지도자를 따르고 돕고 할 생각이 별로 안 든다는 거예요. 편안치 않은 상황이 돼야 의지할 사람을 찾고 따를 사람을 찾는다는 거죠. 사실은 친구 관계도 그런 점이 있습니다. 친구도 자기가 어려울 때 찾게 돼요. 어려울 때 가장 그리운 것이 피부치고 그 다음에 친구죠. 참으로 여러분들 정말 자기가 고단하고 외로운 상황이 있을 때 그 마음에 맞는 친구 한두 사람만 있으면 그 상황을 헤쳐갑니다. 우리가 친구의 귀함을 알고 그들을 찾게 되는 상황은 주로 어려운 상황에서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반성해 보세요. 좋을 때의 친구도 좋지만은 어려울 때의 친구가 더 귀한 친구고 그런 상황에서 변치 않는 친구가 오래가는 친구라고도 할 수 있죠. 특히 구오라는 이 구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나머지 여러 음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존하는 중심입니다. 중심의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 괴를 뽑고 이 괴는 어떤 또 뜻도 있을 수 있느냐면은 여러 가지 번거로운 일이 끊임없이 닥치는 상황도 돼요. 여러 남의 일을 많이 봐주기도 해야 돼요. 그런 것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점을 칠 때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마다 이 괴의 해석은 다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그룹들이 맺어지고 친하게 이렇게 이어지는 관계가 있을 때 뒤늦으면 흉하다는 거예요. 뒤늦으면 흉하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마 짐작을 하실 거예요. 어떤 그룹이 생기고 친한 집단이 생길 때 뒤늦으면 대개 도토리가 되죠. 개밥에 왕따 당하기 딱 쉽습니다. 가능하면은 어려운 상황이고 친구가 필요한 상황이면 그런 때는 빨리 사람을 찾아서 연결이 돼야 됩니다. 우리 풍토가 왕따 시키는 풍토는 아주 나쁜 풍토인데 그 나쁜 풍토 그거 말고 우리가 자연스럽게 친한 사람들이 미리 연결되고 이루어진 상황에서 뒤늦게 간 사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참 외톨이 같은 느낌을 받게 되고 그 집단에 쉽게 동화되지 못하는 아주 여러 가지 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빨리 좋은 것을 구하고 친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도 여기에는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려울 때의 친구의 그 소중한 점, 아주 친구 사이 사귐이 돈독하고 서로를 이해하는 사귐을 얘기할 때 흔히 많이 드는 것이 관포지교,
그 다음에 문경지교, 목에 칼이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뭐 교제, 이런 것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얘기가 관중과 포숙의 얘기입니다. 관중과 포숙이라는 사람은 제나라 때 춘추 전국 시대 제나라 사람입니다. 전부. 제나라는 산동, 바다 쪽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예요. 제나라 사람인데 제환공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춘추 시대에 5명의 패자가 있어요. 패자. 제후들을 제패한 뛰어난 제후죠. 제환공의 밑에 있던 2사람의 신하입니다. 그런데 너무 관중은 얘기하기를 나를 낳아준 이는 부모지만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포숙이다 라고 할 정도로 자기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을 포숙이라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포숙하고 장사를 둘이 했는데 내가 더 많은 이익을 챙겼다. 그래도 포숙하는 나를 욕하지 않았다. 왜? 내가 가난한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참 처음에는 모시는 주군이 달랐어요. 나중에 바꿨어요. 바꿨는데도 내가 하는 일마다 실패했는데도 포숙은 나를 무능하다고 욕하지 않았다. 왜? 일에는 성공할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내가 전쟁에 출전했다가 3번이나 도망을 왔는데 포숙하는 나를 비겁하다고 하지 않았다. 왜? 나에게는 모셔야 될 늙은 어머니가 계신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포숙아가 자기를 얼마나 깊이 이해했는가를 관중이 토로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하면 정말 재밌는 얘기가 많아요. 조금 얘기를 해드릴게요. 관중과 포숙이 다른 임금을 섬겼어요. 왕자인데 나라가 어지러우니까 각각 딴 나라로 망명을 갔어요. 망명을 갔다가 임금이 죽으니까 왕위 계승권이 있어요. 둘 다. 관중이 모시던 왕자하고 포숙이 모시던 왕자가 전부 왕위 계승권이 있어요. 군자죠. 공자죠. 왕자가 아니라 공자. 제후의 아들이니까. 임금이 죽어서 공백 상태가 되니까 각각 포숙도 관중도 자기가 모시던 주군을 모시고서 급히 제 나라로 들어와요. 먼저 들어오는 사람이 왕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포숙아가 모시는 주군이 먼저 입성을 하게 됐어요. 관중이 멀리서 보니까 포숙아가 모시는 주군이 입성을 하거든. 그 관중이 그냥 안 되겠다 싶어서 자기 모시는 주군을 위해서 활을 쏴버립니다. 근데 배에 가서 딱 맞아.